자, 다음 공사법 시행령을 보시면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특성 소방 대상물. 자, 완공검사가 있죠. 우리가 완공검사를 할 때 이제 감리하고 이제 완공검사를 받을 때 이 완공검사를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책임 감리지만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이게 이제 법이 여기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호수릴 방식 빼고 이게 법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면 뭡니까?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되어 있어도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닌 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닌 내용이 보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거, 현장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위락시설, 여기 나와 있듯이, 그리고 의료시설,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공장, 그리고 수계소화설비. 만약에 수계라는 말이 나오면, 옛날에는 수계인데 뭐 지금 뭐 없애도 되지만 지금 이런 것도 다 수계소화설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옥내 소화전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나와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을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만 이하, 만 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11층 이하, 그죠? 그리고 1000톤 이하. 우리가 1000톤이 이제 뭐냐면 1급지. 그죠? 1급지 기억나시죠? 15,000, 11층 이상. 그죠? 그리고 1000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보기에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법이 추가가 됐다는 거. 올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죠. 하자 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 보수 보증기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자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쉽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년은 전기 쪽, 이거는 예외가 자탐. 자탐은 그러면 3년이 되는 거예요. 전기 쪽에서 자탐 빼고 다 2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피난, 뭐 유도등이나 이런 거 있죠. 피난기구 이런 거 다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3년은 이제 기계 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구분할 수 있으니까, 기계하고 전기를. 그지?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도 뭐 무통은 2년이고 나머지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우리가 그럼 비코는 3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전기하고 기계 쪽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탐은 전기 쪽에서 3년이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기계 파트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배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3년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에 이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를 지정할 때도, 자, 우리가 착공 신고 대상이 있고, 그리고 감리 대상이 있습니다. 감리 지정 대상이 있어요. 이걸 구분할 때 이거는 이제 요거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뭡니까? 감리를 지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부 바뀐 게 있는데, 일단 아닌 거 찾으면요, 아닌 거 찾으면 두 가지만 해두세요. 이거 아닌 거, 비상경보 설비. 그러니까 비상경보 설비는 착공 신고는 해당이 되지만 감리 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를 지정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캐비니트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호스릴 방식의 물 분무 등.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개정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아닌 것. 비상경보 설비는 착공 신고는 해야 되지만 감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캐비니트형 간이 스프링클러, 호스릴 물 분무 등 이 세 가지만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을 보면요, 법이 바뀐 게 이거예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신설 또는 개설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뭐가 있었냐면 정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보세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예요. 학교에 옛날에 그 밤 나르는 엘리베이터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 때는 없었는데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한 게 뭐냐면 학교 있고 지금은 식당 가서 밥 다 먹잖아요. 우리는 도시락을 먹었거든. 우리는 도시락을 먹었는데 식당이 지어지기 전에 그 배식구라고 해야 되나? 작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밥이 올라오는 거지 밥이. 예? 이거는 지금 뭐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럼 거기가 삐뜨니까 위에 감지기 하나 설치했거든. 그럼 이제 경계구역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를 지정을 해버렸다고. 아니 무슨 감지기 하나 설치하는데 예? 이게 감지기 하나 설치하는데 무슨 감리를 지정하노? 그래가지고 그걸 빼준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신설이나 개설할 때만 뭡니까? 감리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뺀 거예요. 아니 기존에 건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하나 더 설치해서 그럼 그 위에 감지기 하나 더 갈 거 아닙니까? 경계구역이 늘어났죠. 예? 그럼 이제 그게 해당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은 이제 그걸 빼준 거예요. 예?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도 추가가 됐고 비상조명등도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것도 올해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이런 내용이 거의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닌 것만 찾으면 돼요. 아닌 것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잘 보세요. 요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잘 봐야 돼. 이거는 전기 실기에서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도 한 번 나왔어요. 뭐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내용은 대부분 새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수신반. 자, 수신기를 바꾸는 거예요. 또는 이 수신기를 옆쪽으로 이설을 합니다. 그럼 일단 선 다 잘라야 되지. 선 다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신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시스템이 중지가 돼버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회로수가 작은 거는 모르겠지만 회로수가 큰 거 같은 경우는 며칠이 소요된다고요. 수신기 하나 주문하면은 한 달 있다 나오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테스트하고 이러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 며칠씩 걸리거든. 그러니까 수신반을 수리하거나 이설하거나 정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는 펌프 봐보세요. 펌프를 이설하거나 정비하게 되면 그동안 물을 송수할 수 없으니까 수계소화설비 사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중지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설하거나 개설하거나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착공신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소방서에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리도 지정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도 기간이 그렇게 오래 소요되는 건 아니잖아요. 며칠이거든 길어봤자. 그러니까 감리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은 착공신고는 해당이 되지만 뭡니까? 감리 대상이 아닌 겁니다. 감리 대상이. 감리는 삭제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착공신고에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보시면,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설계업이 먼저 나옵니다. 자, 설계업 보시면, 이거는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전문은 기술사가 필요하고, 그죠? 예. 재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일반은 제가 3만이라는 면적이 많이 나온 데 있잖아요. 앞전에 우리가 성능 위주 대상에도 보면 공항이나 역이나 이런 데는 3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면적 3만인데 그리고 재현설비는 못합니다. 이거 일반은 오로지 재현설비는 전문 기술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은 만이다 이 말이에요. 3만 만, 공장은 만. 이거 이제 숙지하시고 면적 재현설비 제외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반은 일반 설계업은 이거는 설계나 감리나 똑같아요. 얼마?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재현 설비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영업을. 예? 그러면 공장은 얼마다? 공장은 만. 요거 이제 숙지하시고요.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업은 요걸 잘 보세요. 금액이 1억입니다. 1억. 전부 이게 이제 공부하기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요게 1억이었고 자산평가액이 2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요게 자본금 5천에 자산평가액 1억 이렇게 돼 있었는데 모두 1억으로 통일이 됐어.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공사업에 자본금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돈, 자산평가액. 이게 전부 다 1억이다. 1억. 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쉬워진 거죠. 다 1억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이거 저번에 설명한 거. 공사업 전문은 전기기계를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조인력이 따로 전기 한 명, 기계 한 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일반 한 명만 있으면 되죠. 전기나 기계 중에 하나만 하는 업이니까. 그 다음에 감리도 마찬가지예요. 3만, 만 똑같습니다. 재연설비 빼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사를 따시고 내가 감리업을 내고 싶으면 일반밖에 못 내죠. 그리고 영업을 할 때 3만 제곱미터 미만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재연설비는 못 하고 공장은 1만 제곱미터 미만에 설계하고 감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문을 하고 싶다. 재연설비를 하고 싶다. 이러면 기술사를 이제 채용을 하든지 자기가 취득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자, 뭐 길자 배치기 해주네요. 넘어가고 배치기 준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어가지고 아마 올해는 좀 나오기 힘든데 뭐 이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 올해 좀 나오기 힘드니까 이거 뭐 지금 머리 아프니까 청수하고 뭐 이게 면적이 다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좀 많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요. 우리가 소방기술자는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특급 위에서부터 이래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기사를 따면은 경력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특급. 그러니까 처음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 이제 단계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사 특급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연설비를 못 하니까. 기술사는 오로지 재연설비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자,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특급 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고급 기술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초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요.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예? 그 다음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 이게 이제 옛날에 30층이었거든. 40층으로 늘어났어요. 요즘 이제 고층 건물이 많이 들었으니까 보통 50층 많이 넘어가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어. 이제 특급이면. 그 다음에 고급은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아파트 제외하고 그리고 16층에서 40층 옛날에는 그 이상 40층 공사 현장 30층에서 이게 40층은 또 바뀌었다고 이게 이런 수치가 그러니까 이제 기사 특급도 뭡니까 층수가 옛날에는 30층까지 밖에 못 했지만 40층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20만 제곱미터 미만 아파트 이거는 중급도 할 수 있는 게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사는 중급이 돼요. 싼 기사를 따면. 한 개만 따면 초급이 되는데 두 개를 따면 중급이 바로 돼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큰 현장에도 이제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감리는 안 됩니다. 감리는 특이한 게 싼 기사를 따도 경력이 1년 이상 지나야지 초급이 돼요. 그러니까 저 체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리 대상.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소방 감리 대상. 우리가 감리도에 상주 감리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주 감리가 있어요. 요게 이제 일반 감리인데, 이 상주 감리는 또 3만이 또 나왔잖아요. 아파트 제외하고 연면적 3만 이상에는 상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상주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작은 현장에 가가지고 감리 보고 또 사무실 와가지고 서류 만들고 퇴근하고 이렇게 업무를 보지만 상주 감리는 직접 그 현장에 출근해가지고 퇴근도 거기서 바로 하면 됩니다.
예? 상주감리가 좀 편하죠. 아무래도 딱 그 현장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는 16층 이상 지하철 포함하고 500세대 이상 상주를 해야 돼요. 이게 11층으로 잘 나옵니다. 이게 11층, 그리고 이거 500세대를 300세대 이렇게 잘 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상주감리가. 그러니까 감리원의 배치 기준. 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요게 공사 쪽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공사 쪽 볼게요. 요게 지금 기술사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기술사 특급, 기사가 뭐 특고 이렇게 나눠진다 했잖아요. 이거는 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기술사나 기사 특급이나 같은 대우를 해줘요. 공사는. 그러니까 감리가 그래서 공사 쪽에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돈 많이 받는 감리나 이쪽으로 가면 되지. 공사 쪽 가갖고 자기가 주인력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사 특급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사 특급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리는 달라요. 감리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술사 특급, 기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술사 한 명 돼 있자. 특급 감리원 중. 이거는 그냥 기사 특급이 되는 거예요. 기사 고급, 중급, 초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고급 이상은 고급 감리원이 배치되는 현장 이상에는 초급 감리원, 보조 감리원을 또 둬야 돼요. 이렇게 한 명 이상씩. 근데 보통 이제 한 명 있는 경우도 있고 2명, 3명, 4명까지 두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집사람 현장에는 4명입니다. 보조 감리가. 그러니까 초급 감리 4명이 들어가 있어. 기술사 1명에다가. 현장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요거죠. 요거 16층에서 40층. 그러니까 이거 기술사 특급은 안 나왔고 기사 특급 16층에서 40층까지 할 수 있다. 감리를. 그리고 연면적 3만에서 20만 아파트 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급은 이게 나왔습니다. 연면적 3만에서 20만 미만인 아파트. 이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초급은 연면적 5천 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 따고 경력 1년만 있으면 우리가 초급이 되기 때문에 연면적 5천 미만인 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감리를. 조그만한 그 현장은 자기가 가서 이렇게 현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현장은. 초급 따면은.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게 요 4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뭐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고급 이상 현장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 봐볼게요. 자, 90일짜리 기억나십니까? 3가지. 관리사 시험 공고하는 날짜 90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거 90일. 그죠? 그 다음에 기업 진단 보고서. 그죠? 돈.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부터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바뀐 게 우리가 업을 내잖아요. 업을 내면은 이 업을 예전에는 이제 시도지사가 다 이렇게 이제 바로 루트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협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확인을 다 해요. 오케이, 아무 이상 없다. 이 사람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위탁을 준 거예요. 시설업자 협회에다가. 예? 여기 새로 생겼다 중간에. 이 내용입니다. 근데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다? 책임자는 시도지사다. 업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자, 봐보세요. 만약에 공사업 명칭이나, 자, 이름이 동구라, 동구. 소방회사 이름이.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동구를 서구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명칭하고 상호가 바뀐다 아닙니까? 이때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줘야지 바꿔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소방시설업인데 관리업이나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여기 보세요.
소방시설업 등록상 변경 시 서류 제출. 옛날에는 시도지사였거든. 근데 시설업자 협회가 생기면서 서류는 시설업자 협회에 주면 돼. 그럼 그 협회에서 확인을 다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시도지사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착공신고.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뀐 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착공신고,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을 발급해 줄 때 2일 이내인데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 뭐 이거 뭐 시험에 뭐 나올 확률이 좀 적지만.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신고는 14일인데, 제조소 변경신고 1일, 지중등 신고는 30일이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시공자가 바뀌었고, 기술자가 바뀌었고, 소방시설이 바뀌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다. 그죠? 30일. 착공신고 서류도 마찬가지죠. 착공신고 서류도 이 법이 좀 바뀌었는데, 우리가 착공신고는 공사업자가 하잖아요. 공사업 등록증을 갖다 줘야 되는데, 설계업이나 이런 걸 갖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기에. 동의는 설계업이 맞고, 그죠? 건축허가서는 그러면 왜 여기 필요 없어요? 건축허가는 초기 단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설계업자가 동의받으러 갈 때 건축허가서를 갖다 주지. 착공신고는 벌써 뭡니까? 이 건물은 허가도 받고 도면도 오케이 사인 났기 때문에 허가서는 필요가 없는 거지. 보기에서 허가서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건축허가서는 언제 준다? 동의받을 때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배출 기준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까 상주감리가 있었고 일반감리가 있었잖아요. 비상주. 그럼 일반감리가 이거예요. 일반 비상주감리는 5개 현장만 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 5개 현장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10만 제곱미터로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가 8만이고 하나가 2만이면 2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5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라니까, 너무 사람을 놀리는 것 같다 해가지고, 솔직히, 이거 봐보세요. 주 1회 배치대라고 방문해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 5일 근무니까, 현장 5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1개 가면 돼. 근데 감리가 가갖고 현장 하나를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거든, 실제적으로.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많이 굴리고 싶겠지. 그죠? 그래서 이 5개 현장이 밖에 못 하지만 원칙적으로 여기에 현장이 아주 작은 자탐하고 옥내 소화전만 설치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거리가 30km 이내일 때는 이거 2개를 한 현장으로 봐준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5개보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현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개다. 10만 안에. 그리고 주 1회 이상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로 제한해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감리는 대부분 7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통보니까 교육 통보가 아니니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교육이니까 2년에 한 번. 그죠? 통지는 교통이니까 10일이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 결격 사유 이런 게 들어가면 뭐예요? 바로 취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거 너무 많아서 그죠?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 공사업법은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왜냐면 공사업법은 시험에 한 3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위험물 마지막 편. 그죠? 예. 그것도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좀 일부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일부 좀 정리해 드리고 공사업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